걸리면 치료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완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나는 보험입니다. 보험 참 어려우시죠? 종류도 너무 많은데 누가 부족하다고 하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딱 2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하냐고요? 설계사 일을 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고민했던 긴 시간,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하나 더 어느새 보험료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무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다 유지하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해지하면 손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반복하게 되면 결국 보험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만 기억한다면 실속 있고 효율적인 보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로 질병, 중증 질환에 걸리면 그만큼 병원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상해사고, 갑작스럽게 다치는 리스크도 존재하죠. 세 번째 조기 사망,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장수, 지나치게 오래 사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반드시 보험으로만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저축이나 재테크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지도 분명 있어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2가지는 병원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그리고 큰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3대 진단비입니다. 실손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죠? 병원에 다녀오면 본인 부담금이 나가잖아요. 이런 비용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허리 통증부터 CT 검사, MRI 검사, 그리고 도수치료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낸 비용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비는 예전에 가입하면 더 좋다는 이야기 아시죠? 2009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1세대 실비는 병원비 전액이 보장됩니다. 통원 자기부담금으로 오직 5,000원만 내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한 2세대 실비는 자기부담률이 10%로 늘어나는데요. 통원 보상한도도 최대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3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예요. 다만 이때부터 일부 비급여 특약은 3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구분되었어요. 비급여 치료는 최소 병원비 3만원을 초과해야 되는 등 보상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불리해지고 있는 실비보험,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수천만원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비보험만으로 급여 의료비는 연 2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1년에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2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급여에 한정돼서 수천만원 넘는 비용이 나와도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저도 30대인데 아직 실비보험료는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형이라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싸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수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기대되는 만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비보험만 있어도 병원비 걱정은 확 줄어드니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종합보험이에요. 여러가지 특약을 넣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예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호하는 3대 진단비입니다. 왜 이렇게 3가지냐고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1위, 2위, 4위에 해당합니다. 걸리면 치료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완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수입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질병은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진단금은 병원비에 쓰고 남은 돈은 월세나 대출이자 생활비에 보태 쓰면 되니까요. 그럼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암 진단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반암과 유사암입니다. 4대 유사암은 그림처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를 뜻하는데요. 이 외에는 전부 일반암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쓸데없이 고해감을 추가하는 건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중복 보상이고요. 남녀 생식기처럼 소외감이 따로 분리된다면 보상 금액에서 분리합니다. 뇌와 심장 진단비에서도 보상 범위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세요.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질환을 모두 한 번에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특이점으로 심장질환은 심부전이나 부정맥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심혈관 특약이 있어요. 다만 보험료가 과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력이 있다면 고려해보세요. 나는 보험으로 큰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3대 진단비만 잘 챙겨주면 됩니다. 소소한 병원비는 실비로 커버하고 큰 병만 집중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대 진단비를 완성한 후에도 여유가 된다면 추가로 몇 가지 특약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로 남는 후유증을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척추를 다치는 것처럼 치명적으로 큰 부상을 당해서 일을 쉴 때 보장받아요. 영구적인 장애라는 큰 위험은 이렇게 저렴하게 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수술비 특약은 실비를 보완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 질병 수술비와 일반 상해 수술비를 우선해서 넣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표적인 가성비 특약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최대 1억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아랫집 누수 피해도 대비됩니다. 3대 진단비와 함께 이렇게 3가지 특약을 추가했을 때 연령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살 남아는 48,311원, 10살 이하는 38,033원, 20세 남성은 64,115원, 20세 여성은 49,254원, 30세 남성 84,037원, 30세 여성 63,950원. 이렇게 미성년자는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완성할 수 있어요. 40세 남성은 약 11만원, 40세 여성은 약 8만원, 50세 남성은 약 14만원, 50세 여성은 약 9만원대로 나옵니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는데 특히 남성이 인상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완벽한 종합보험을 완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3가지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치료, 양성자치료, 중입자치료처럼 신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액양암치료의 문제는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라는 건데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대부분 통원치료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비보험이 있어도 회당 30만원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담보는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단비보다는 저렴하고 고액치료, 비급여 치료만 따로 보상하는 특약도 추가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수술비입니다. 기존의 질병 수술비 특약은 가입 한도가 30만원 정도로 다소 낮아요. 이런 경우 1호종 수술비와 N대 질병 수술비를 함께 넣는 혼합 설계를 권장드리는데요. 1호종 수술비는 보상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관열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N대 질병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동일하게 보장하지만 암이나 대장용종이 제외되는 등 범위가 아쉽죠. 따라서 2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여 함께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몇백원짜리 가성비 특약이 있어요.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3대 이식수술과 중대한 특약이 있죠. 이렇게 마지막 3단계까지 추가한 종합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남성이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새롭게 가입해도 20만원이 되지 않아요. 만약 여성이라면 5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보험료를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비싸게 내고 있나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입원 일당이나 골절 진단비 같은 특약도 필요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런 건 사실 실비로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중복 보장 받는다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니즈가 있는 분들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나라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처럼 최소한의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보장이 부족한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종신보험, CI보험, 연액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예요. 특히 요즘처럼 기대 수명이 높은 시점에는 종신으로 사망 보장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니 주의하세요. 보험은 가격이 아니라 보장을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위험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과한 걱정 때문에 무리한 보험 가입은 더 이상 그만하세요. 차라리 남는 돈으로는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미래의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먼저 실손보험이 있다면 병원비 걱정은 없습니다. 종합보험에서는 3대 진단비가 있다면 치료기간 동안 생계 대비가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도 병원비와 중대한 질병 리스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보세요. 수술비, 항암치료비, 가성비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딱 필요한 것만 챙기면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챙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링크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내가 직접 꼼꼼하게 살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